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의 기본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우주를 이루는 5가지 기운으로 이 5가지 기운들은 어떤 특정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이 서로서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 성질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관계들이 또 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지 내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서로 기질이 맞아야지 원만하게, 그러니까 원만하게 순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오행에 따라서 결국 관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오행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이지만 들으시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서로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극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오행에 따라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오행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고요. 서로 비슷한 게 너무 과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대로 서로 밀어내게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행 안에서도 밀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행에 대해서 들으실 때는요. 이런 오행의 변화무쌍함, 이런 변화무쌍함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것이지만, 명리를 공부하는 데에선 초보적인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행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오행 기운인 목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행은요, 사계절의 변화를 목화토금수라는 이미지 혹은 물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성향, 또 운동 방식, 뭐 방위, 색깔, 소리, 맛, 뭐 숫자, 인체의 모든 기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사주의 일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사주의 일간이 목화토금수 중에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혹은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 전체 8글자 중에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가장 많이 있는지 우선 아시고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운인 목기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기운은 계절로 보면 봄 기운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상적으로 목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무를 볼 때 목의 기운을 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그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리킬 때는요, 목기운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비유를 목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도 불이다 할 때 진짜 불을 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화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목기운은 계절로 봤을 때는 봄에 해당하고 있죠. 물상으로 봤을 땐 보통 나무를 목기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은 뭐예요?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좋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밀어붙이는 기운이 바로 이 목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요. 의지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도 잘 벌려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이 목기운에 많이 있다는 것. 나무가 위로 자라듯요, 곱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기운이 아주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목의 기운이라는 것. 목도 물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간목의 기운이 특히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강하고요. 을목부터 시작하는 것은 위로 올라간 내가 드디어 가지를 펼쳐지는 그런 힘을 보이게 되겠죠. 이 목기운 같은 경우에는요,
목기운이 사주 안에 적절하게 있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봄의 기운이니까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목은요, 인의 예지신 중에 결국 어질 인자를 뜻하기 때문에요.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주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런 기운을 보여줄 수 있고요. 목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요, 집요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승질을 좀 잘 내죠. 예, 화를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목기운이 없거나 혹은 너무 약하다. 내 사주 다른 오행에 비해서. 그러면 어때요? 도전 정신이 약해져요. 뭘 하면 우물쭈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기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의 예지신 중에 인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천력이 뛰어나고요.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정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의 인정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복지라든지 봉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봄의 기운이니까 당연히 진취적이겠죠. 그리고 발전적이고요. 어떤 일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힘이 상당히 높아요. 커요. 그리고 좀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목은 봄의 기운이고 어떻게 보면 소년기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하루 중에서 보면 새벽 3시 반에서 오전 9시까지의 기운이기 때문에요. 하루 중에 새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나타내면 뭐예요? 목은 3과 숫자 8이 목에 해당하고 있고요. 방위로 보면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해당하고 있죠. 색으로 보면 초록색이죠. 나무니까 초록, 푸른색을 목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으로 봤을 때는 신맛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얼굴에서 몸의 부위로 봤을 때는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기가 없다. 이러면 눈이 나쁠 확률이 되게 많고요. 목기가 너무 많아도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작용력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요. 시신경, 눈이니까 시신경, 그 다음에 그 분비기관, 침샘, 분비기관 이런 그다음에 신경 쪽, 그다음에 간 쪽 그 목기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기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불에 우리가 잘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절로 봤을 때는 여름 기운에 해당하겠죠. 이 목기운은요. 발산하는 기운이에요. 분열하면서 커져나가는 그런 기운이에요. 이제 봄에 자란 그 나무가 나뭇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달리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나를 확장해 가면서 나를 저 외부로 혹은 나를 상대에게 드러내겠다는 마음이 이 화기에서는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불같이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성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에너제틱하고 되게 분주해질 수 있어요. 이 화기가 강한 경우에는. 화기가 사주 안에서 적당하게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람이 되게 밝고요. 아주 활동적이죠. 그리고 열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의 예지신 중에 이 화기는요.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주 안에 이 화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과로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질이 너무 급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 화기가 너무 강하면요. 얘기가 나오면 벌써 나는 등에 가방 메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내 사주 안에 화기가 너무 약하거나 없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굉장히 독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는요. 인의 예지신 중에 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발산, 나를 바깥으로 보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모험심이 강렬해요. 아주 열정적이고요. 나를 표현하는 힘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정열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지도력이 굉장히 강력하죠. 조금 단점으로 봤을 땐 좀 충동적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로 보면 여름이고요. 청년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중에 보면 아주 그 대낮이죠, 대낮. 낮 12시처럼. 그래서 그 목기가 9시까 오전 9시까지라고 새벽부터 9시까지라면 이 화기는 그 9시서부터 낮을 지난 오후 3시, 3시 반까지를 우리가 화기로 보고 있다는 거. 숫자로 봤을 때는 2와 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와 7은 맞춰주기도 하면서 예의 바르니까 또 7은 너무 나가서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로 봤을 때는 남쪽에 해당하는 남방이고요. 색깔로 보면 적색, 붉은색에 해당한다는 거. 맛으로 보면 쓴맛이에요. 네. 그리고 만물의 성장 작용이 바로 이 화기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혀가 이 화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기가 너무 강하거나 혹은 화기가 너무 없으면요. 혓바늘 같은 게 자주 걸릴 수 있고 백태 같은 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화기가 이 몸에서 그 심장, 심혈관, 순환기계,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혈압 같은 거 굉장히 심소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혈압 관리, 심혈관, 순환기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화기가 너무 많거나 혹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목화 토, 다음 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요, 환절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를 나타내는 가장 큰 물상은요, 흙이고 땅이죠.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은 환절기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절, 앞의 계절, 그러니까 목화의 계절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계절을 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진술충미 이 네 글자가 목기운에는 진토, 화기에는 미토, 금기에는 술토, 수기에는 축토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진술중미 이 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이 진술중미는 각 계절마다 환절기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잠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크게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구석들이 이 토를 많이 가진 분들한테 많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운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계절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앞에 올 계절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잠재적인 재능이 많아진다는 거. 대신 단점은 항상 바쁘죠. 준비할 게 많으니까. 단돌이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뚝뚝한데 할 일 많은 사람. 결국 분주한 거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가 많다는 거는요. 오행을 섞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운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동시에 다른 기운들과의 사이에서 그들의 갈등 혹은 그들의 대립, 문제가 되는 것들을요. 조화시키고 유지시키고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토가 적절하게 있는 분들은요.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한다는 거. 왜냐하면 토는 묵직해요. 모든 만물이 이 흙 위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포용력이 높다는 거.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이 좋고 그 다음에 그 포용에서 서로에게 맞는 부분만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좋다는 거. 특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사주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만약에 토가 너무 강한 경우,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고집이 완고하죠. 그리고 반대로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융통성 없고 아주 완고한 고집쟁이, 고집불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토가 너무 많은 분들은요, 내가 혹시 너무 완고한 게 아닌가, 내가 혹시 내 고집을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부리는 게 아닌가, 혹은 융통성이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사주 안에 만약에 반대로 토가 없거나 너무 약하다, 다른 오행에 비해서, 그러면요, 제일 큰 문제는 불안정해져요. 네. 내가 땅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 걱정거리가 많아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토는요, 인의 예지 신 중에 신에 해당하고 있죠. 믿을 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의 조화, 중앙토이기 때문에요. 목화와 금수의 사이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요. 중앙토라서 관계와 관계 속의 조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이와 사이 속에서 중개를 잘 할 수 있는, 포용력 있고 수용을 잘하고 믿음직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중후해 보이는 그런 멋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노력파인 분들이 되게 많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토는요, 화계 기운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계절로 봤을 때는 각각의 간절기에 해당하고 있고요. 인생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 그러니까 인생에서 바뀌는 그런 변곡점에 해당한다는 거. 하루 중에서 봤을 때도 바뀌는 그 사이사이마다 이 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방위로 봤을 때도 정중앙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 색으로 보면 노란색, 뭐 황색 계열이 토이죠.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는 정중앙인 5, 10. 환경의 변화를 갖고 있는 10, 그리고 중앙에 있는 5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음력으로는요, 3, 6, 9, 12에 해당하죠. 진술충미 이렇게 해당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만물의 중화작용을 하고 있다, 절제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맛으로 봤을 때는 단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당뇨병, 그리고 암, 이런 거에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주에 토가 많으면요. 그리고 내 얼굴 기관에서는 입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이 묵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제잘제잘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토가 너무 많으면요, 입에 수포, 뭐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으로, 몸의 기관, 인체 기관으로 봤을 때는 소화기관, 비위장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기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면요, 위에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토가 많은 분들 중에 살찌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살이 찌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아예 빼빼하던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쇠금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 기운에 해당하고 있어요. 가을은요,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수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따는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잘 살펴서 분별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것끼리 모으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끼리 잘라내어 버리는, 그래서 이 금은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서늘한 기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기가 강한 분들은요, 분별심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되게 단호하세요. 예리하고 단호하고 결과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잘 안 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 금기가 많은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라도 천진난만 뭐 조잘조잘 이러지 않아요. 막 방방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해 보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금기가 적당하게 놓여 있게 되는 경우는요, 분별심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결단력도 좋고 아주 예리한 기운을 갖고 있고 굉장히 솔직하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금기의 특징이고요. 만약에 사주 안에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지기 때문에요, 좀 자비로워지지 못해요. 자비심이 없어질 수 있고요. 냉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다툴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다투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다투는 걸 좋아하나? 저 사람이 이럴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융통성 없어지죠. 금은 쇳덩어리니까 단단하니까. 그리고 그 인정에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좀 당연히 뭐 고집불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기가 사주에 만약에 없거나 너무 약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결정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기가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기는요. 인의 예지 신중의 의로움, 의리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결단력 있고요. 굉장히 냉정하고 판단력 좋고 분별력 좋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 같은 거 굉장히 잘하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좀 강력하게 극단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좀 혁명파 기질이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그리고 이게 너무 강해지면은 좀 난폭한 기질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고 있고요. 장년기, 인생에서는 장년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중에는 저녁이죠.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의 기운. 숫자로는 4 그리고 9에 해당하고 있어요. 4구에 해당한다는 거는요. 내가 정해진 어떤 룰을 지키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9번을 봤을 때는 어떤 지도자적인 특히 영적인 지도자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위로 봤을 때는 서쪽에 해당하고 있고요. 색으로 봤을 때는 흰색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 맛으로 보면 어떤 맛일까요? 네, 매울 신자를 써서 매운맛이 되겠죠. 만물에 마무리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결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얼굴에서 봤을 때는 코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금기가 강하면 예민해요.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그 예민하다는 거. 그래서 금기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음식할 때 그런 냄새를 잘 못 참죠. 환기 막 시키는 거 좋아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이렇죠. 인체기관으로는 폐, 그 다음에 호흡기, 그 다음에 뼈, 골격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기가 너무 많으면은요, 뼈 조심하셔야 되고요. 골격의 문제, 그러니까 뼈를 다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관련 있죠. 그리고 대장, 그리고 암이 걸린다고 그러면 폐암 같은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금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어릴 때 다치면 꼭 뭐 뼈가 금이 간다든지 부서진다든지 뭐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기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물에 해당하는 기운이죠.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 기운에 해당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은요 휴직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이제 금에서 금기운에서 열매를 맺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겨울 기운인 수기운에서는요 창고에 그래서 넣어서 이제 숨기는 기운에 해당해요. 그래서 잘 숨겨놨다가 다시 봄에 씨앗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겨울은요 휴지기이고 이제 꽁꽁 얼어붙은 그런 땅속에 숨기는 저장하는 기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응축하고 휴식하는 기운이에요. 휴식을 하면서 다시 봄에 새롭게 씨앗을 뿌리는 힘을 저장하는 거예요. 생명을 새롭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응축하는, 휴식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봤을 때는 노년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애어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숙인 친구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속을 잘 모르겠어, 이런. 단점으로 말하면 좀 은큼한 구석이 있어 보이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수기가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야, 너 속을 정말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비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의 욕심을 좀 겉으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의 욕심, 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기가 강하면요 저축을 잘해요. 왜냐하면 저장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안에 수기가 적절히 있는 분들은요, 이 수기는요 지혜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지혜롭고요. 글이라든지 학문 이런 거에 상당히 총명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리 분별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리가 분명하고 아주 마음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수기가 너무 많아서 강해지면요. 거짓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다른 사람 의심도 잘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속이기도 잘하고 의심도 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속을 정말 알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또 수기가 너무 강하면요 풍요를 즐기게 돼요. 호색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내 사주 안에 수가 없다. 혹은 수기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서 결국 겨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군대로 치면요. 이병, 일병, 그다음에 뭐 상병, 그다음 마지막에 병장이잖아요. 그래서 나 병장이라는 거예요. 앞에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나 봄, 여름, 가을 다 지나보고 이제 겨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어른 같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흘러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가 너무 약한 친구들은요, 간담이 작아요. 그래서 겁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의의 지신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울지, 알지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공부에 뜻을 두었을 때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고요. 사교술, 그러니까 사교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 수기가 많으면요. 지속력이 좋아요.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수기 중에서도 해자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렇죠. 개수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해야 되는 점은 수기인 분들 인기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문제, 색적 문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중에서는 깊은 밤 9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를 얘기하고요. 동서남북 중에서는 북쪽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 색으로는 검정색에 해당하고 있죠. 맛으로는 짠맛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몸의 얼굴 부위에서는 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가 강한 분들은요. 아주 귀가 밝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안에 인체기관으로는 신장, 방광, 배설기관, 생식기, 자궁 이런 거에 그 허리 밑쪽 혹은 뭐 신장 쪽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허리 아래쪽 방광, 자궁, 또 생식기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나 유방암 같은 것도 수기가 너무 강하면 잘 걸리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은 수기가 너무 없어도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기가 너무 강한 분들 특히 어릴 때 잘 놀래거나 뭐 깜짝깜짝 놀라거나 이런 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행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오행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오행 그리고 상대의 오행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정말 아주 유니크한 그런 개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줄 알길 바라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개인이 만나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생극 명리에서 봤을 때는 생극의 정말 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행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를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